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왔네요. 지금 실습 자료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오늘은 제가 준비를 못 해가지고 그 뭐야 쪽지 시험을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실습 자료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일단 실습 자료는 이러닝에다 올려드렸으니까요. 확인하시고요. 오늘은 쪽지 시험을 안 하고 바로 수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쪽지 시험 자료를 못 만들어서 실습 쪽지는 제가 뭐 쉬는 시간에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뭐 아니면은 그냥 요번에 실습 쪽지도 뭐 안 하는 걸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할게요. 일단 그러면 그 수업 진행하기 앞서서 그 공지사항 확인하셨죠? 다음 주에 이제 중간고사 시험인데 저희 01분반은 410호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6시에 시험이라서 5시 50분까지 입실해 주시면 됩니다.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5시 50분까지 다음 주에 입실해 주시고, 다음 주 수업은 없죠? 실습 수업은 없고, 그래서 이제 오늘 과제를 내드리는데, 이 과제를 기한을 2주로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이 과제를 2주 동안, 그냥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혹시 족보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족보를 저도 갖고 있어요. 근데 누구는 족보가 있고 누구는 없고 하면은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분반마다 점수는 매겨지는 거니까 공부를 족보로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를 직접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부 족보를 슬랙에다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교수님께서 뭐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슬랙에다가만 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뭐 다른 분반 친구들이랑 나눠서 보셔도 되고 어차피 이게 점수는 분반별로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그러면 뭐 수업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 공유하기 전.
화면 보이시죠? 뭐야? 네, 그러면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다운 받으시고요. 오늘은 이제 리눅스 명령어 중에 히스토리라는 명령어랑 그리고 이제 그랩에서 정규 표현식을 조금 다룰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배웠던 락이랑 언락과 함께 그 뮤텍스와 함께 조건 변수라는 그 요소가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듀서 컨슈머 프라브럼을 한번 해결해보는 그거의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간단하게 과제를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내용을 보시고 계세요?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스토리 명령어는 이제 명령어들의 입력한 내용들을 기록해주는 그 내용들을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맨드 라인에서 화살표 위랑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이전에 기록했던 명령어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순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아 기본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그 히스토리 리스트의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 아이템들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터가 이동을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맨 끝이죠. 맨 마지막.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포인터가 있고 그거를 이제 위로 누르면은 이제 그 번호가 작아지겠죠. 그 포인터 번호가 1번부터 이 히스토리 사이즈는 또 뭐 시스템마다 다른데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크기 때문에 뭐 대충 1번부터 뭐 히스토리가 지금까지 있는 게 뭐 1000번까지 있다고 하면은 1000번의 포인터가 있는데 위 화살표를 누르면 계속 999, 998 이렇게 올라가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포인터가 있고 이제 엔터를 누르면은 그냥 이제 그 원래 1000번이었으면은 1001번으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포인터로 다시 내려온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배시 언더바 히스토리라는 파일에 저장이 돼 있어요. 이 히스토리 로그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뭐 VI나 캣으로 한번 보셔도 되고 그냥 히스토리 이렇게 치시면은 이렇게 명령어들이 쭉 보이죠? 그리고 이거를 배시 아이고 이게 숨긴 파일이라서 여기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게 아마 그대로 저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저장이 되려면은 뭐 쉘 이거를 껐다 키면 되나? 잠시만요. 아무튼 그 거기에 저장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vi 배시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까는 제가 명령어를 잘못 입력했는지 아니면 저장이 안 된 건지 껐다 키니까 되네요. 이게 여기 파일에 저장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히스토리라는 명령어를 치면 이렇게 명령어들 목록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어떤 명령어들을 입력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명령어 이전 명령어들 내가 입력했던 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명령어 번호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히스토리라고 치시면은 명령어 번호가 나오는데 느낌표하고 그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은 그 명령어가 그대로 수행이 돼요. 근데 이거를 막무가내로 또 하시면은 이게 내가 어떤 명령어를 입력했었는지 모르니까
되게 이상한 명령이 수행이 될 수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명령어를 검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편한 방법으로는 컨트롤 R을 누르시면은 리버스 I 서치라는 이 프롬프트가 바뀌면서 검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ls 이렇게 입력하면은, 제가 ls를 217번에서 입력을 했었잖아요. 이게 사람마다 자기 본인 그 쉘 내용에 따라서 지금 다를 거예요, 기록이. 근데 ls가 지금 3번 있고 위쪽에 이게 있네요. ls하고 usr로 한번 해볼게요. ls. 그냥 바로 한 칸 띄자마자 이게 방금 스페이스를 누른 거거든요. ls하고 스페이스 누르니까 지금 usr, 이게 마지막 그 끝에서부터 검색을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하는데, 제가 ls하고 띄어쓰기를 한 게 여기 190번에 뭐 처음 있어서 지금 이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엔터를 누르면은 그대로 실행이 되고요. ls하고 컨트롤 J를 누르면 그냥 복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명령줄로 복사가 돼서 이거를 뭐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되죠. 만약에 내가 사소한 부분만 이렇게 바꿀 거다 하면은 뒤에 이 부분을 바꿔서 뭐 이렇게 하시면은 뭐 이렇게 내용을 바꿔서 내가 임의로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이전에 입력했던 명령어를 이용해서요. 그래서 컨트롤 J를 누르면 명령어가 복사되고, 엔터를 누르면 그냥 바로 수행이 된다. 그리고 컨트롤 R을 눌렀을 때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으면 컨트롤 C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입력했든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그림 있잖아요. 오른쪽 그림을 한번 따라서 수행을 해보세요. 히스토리하고 이제 레스로 그러니까 히스토리는 출력인데 스탠다드 출력을 주는데, 레스에다가 스탠다드 인풋으로 넘기면은 이제 파일이 딱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거랑 차이가 없을 거예요, 거의.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출력물이 조금 달라서, 히스토리라고 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앞에 이렇게 띄워주는 게 좀 달라서 출력이 완전 같지는 않네요. 확인해 보시고, 히스토리하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이제 그랩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랩 저번에 배웠죠. 간단하게 배웠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 인자를 자세하게 주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래서 히스토리하고 그랩 한 다음에 일단은 이렇게 문자열 그대로 주면은 그 문자열 포함된 그 이제 명령어들 쭉 출력을 해주는데, 이 출력된 내용들을 확인해서 볼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뭐 ls, usr, bin을 이제 파일로 만든 거잖아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생겼잖아요. 이거를 지우고 히스토리, 그리고 이게 이렇게 띄면은 안 되죠. 이거를 묶으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따가 뭐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이따가가 아니라 이거 저희가 배웠던 그 커팅입니다. 그래서 커팅을 해서 하나로 묶어서 인자를 주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줘서 확인을 한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 명령어를 수행했잖아요. 228번. 그래서 228번을 수행을 하면은 파일이 아까 삭제했는데 생기겠죠, 다시? 네. 이런 파일이 생기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궁금한 거 생기시면은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참고라고 써놓은 이 5줄은 사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보여는 드릴게요.
아이고, Alt P나 Alt N을 누르면 이렇게 콜론이 생겨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밑에 화살표를 누르면 반응이 없잖아요. 이게 마지막 포인터가 마지막에 있어서 그 다음 정순서대로, 그러니까 올바른 순서대로 검색하는 거, 그러니까 내림차순으로 검색하는 거, 번호로는 오름차순이죠. 지금 이 히스토리 번호가 올라가니까 오름차순이라고 말할게요. 오름차순으로 검색하는 거는 안 나오겠죠. 이게 마지막에 있으니까. 근데 내림차순은 이제 위쪽으로, 내림차순 번호가 낮은 번호로 계속 올라가니까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Alt P로만 해볼게요. Alt P로 일단 히스토리로 한번 보고요. 검증을 하기 위해서 Alt P로 만약에 내가 RM 명령어를 해보면은 이거잖아요. 가장 최근에 있는 거를 검색하게 되는데, 이거를 검색해서 이게 옮겨졌죠, 여기로. 바로 수행이 안 되고 명령줄로 옮겨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컨트롤 R은 반복 수행하면은, 이거를 설명 안 드렸네. 지금 LS가 포함된 게 여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컨트롤 R을 한번 더 눌러보시면 일로 옮겨가요. 또 누르면 일로, 또 누르면 열로 가겠죠. 이렇게 계속 바뀝니다. 포함된 대로. 근데 왜 다시 왜 두 번 똑같이 나오지? 모르겠네. 여기로 가고. 어쨌든 이게 정확하게 안 되는데, 일단 맥락은 그 내림차순으로 계속 위로 타면서 검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컨트롤 R을 그냥 그대로 계속 누르면요. 완전 똑같지 않게 나오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컨트롤 R을 하면은 그 내림차순으로 검색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반복해서 검색하고, 근데 Alt는 그냥 마지막 것만 계속해서 이게 포인터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포인터가 마지막에 있는데, 이게 Alt하고 이제 오른쪽 화살표, 여기서 Shift를 눌러서 이게 왼쪽 화살표로 하면은 내가 입력했던 맨 처음 명령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거 포인터가 옮겨져서 위 화살표를 누르면은 반응이 없을 거예요. 화살표를 해보시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밑으로 화살표는 이제 반응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포인터가 옮겨진 건데, 여기에서 다시 엔터를 누르면 그 명령어가 밑으로 내려와서 포인터도 밑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게 그래서 뭐 그 포인터를 옮기는 거고, 컨트롤 O는 계속 이제 반복해서 명령어를 수행하는데, 뭐 컨트롤 O, 방금 컨트롤 O를 눌렀을 때 이게 수행이 되면서 그 다음 명령어가, 그러니까 밑으로 화살표를 눌렀을 때 나오는 그 명령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하고, 엔터를 하면은 그 포인터가 마지막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명령어를 포인터를 안 옮긴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싶다 하면은 컨트롤 O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반복할 수 있어요. 이때는 포인터가 아래로, 제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가장 큰 숫자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위에서 계속 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찾아가지고, 거기서부터 계속 명령어를 수행할 때는 이게 유용하겠죠. 근데 이거를 쓸 일이 있을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이게 유용할 수 있다.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명령어 번호로 해서 실행한 게 이제 이것도 익스펜션의 한 종류예요. 이건 이제 히스토리를 나타내는 거라 해서 히스토리 익스펜션인데, 이제
느낌표 2번을 하면은 마지막 명령어가 수행이 됩니다. 똑같이 수행이 되죠. 아까 했던 거고요. 느낌표하고 번호는. 그리고 느낌표 스트링 하면은 그 스트링으로 시작하는 마지막 명령어를 찾아서 수행을 해요. 한번 볼까요? 지금 what is로 시작하는 명령어 저는 243번에 이건데 이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수행된 겁니다. 그리고 포함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아웃풋이라는 게 포함된 게 이거죠. 네, VI가 이렇게 실행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실행된 거죠. 이거. 이런 식으로 보시고, 그러니까 내가 히스토리로 확인한 다음에 실행을 할 때, 아, 여기에 이것만 아웃풋이 있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유용하게 내가 타이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것도 특수문자기 때문에, 뭐 커팅이 필요할 때는 커팅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배웠는데 이 더블 커팅을 보통 하는데 더블 커팅은 이 달러 사인이랑 백슬래시랑 백쿼터, 백쿼트 이 세 가지는 무효화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무효화 된다는 거니까 히스토리 익스펜션도 당연히 무효화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어? 그렇지.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무효화가? 그러니까 수행은 안 됐는데 내용은 이게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한 번 더 출력이 되네요. 이렇게. 이게 풀어져가지고. 이 느낌표 LS가 풀어져서 여기에 된 다음에 이 에코 명령어가 수행이 되네요. 또. 이거는 저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뭐 히스토리 익스펜션에다가 뭐 에코를 쓴 적은 거의 없어서.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익스펜션이라고 아시면 되고, 어, 더 자세한 내용은 사실 저도 이거를 다 알고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이런 저런 게 있다. 그래서 이거 궁금하면은 찾아봐라. 이런 뉘앙스로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라서 그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막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네, 지금 이런 명령어를 한번 뭐 따라 해보셔도 되고요. 이거는 따라 해보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네요. 네. 이거는 뭐 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네. 이거 제가 이제 지난번 실습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좀 못했던 문제가 몇 문제 있어서 이거를 잠깐 지금 이제 제가 화면이 안 보여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기본적인 그 실습 문제들로 제가 그때 냈었는데 이거를 특히나 2번이나 1번도 되게 틀리신 분들도 꽤 많고 정확히 이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좀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그러니까 점수를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니까 이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빠르게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문제당 30초씩 제가 이거를 띄워드릴게요. 너무 긴데? 20초. 1번 아리스메틱 익스펜션. 자, 이거는 그때 이제 우리가
익스펜션 할 때 이 달러 사인으로 하는 거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두 개가 겹쳐 있는데 두 개가 겹쳐 있을 때는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냥 C 언어 뭐 자바 이런 거에서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거 쓸 때 쓰는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뭐 3 더하기 5 더하기 7 뭐 이런 식으로 막 써도 돼요. 이게 익스프레션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첩으로 괄호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익스프레션이 여러 개로 만약에 들어가 있다 하면은 근데 그게 이 뭐야 뭐 7 이거죠. 원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아니라 한 개 빼야 되죠. 아닌데 잠시만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더하기였나? 곱하기 더하기 바꿨네.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정확히 모르셔도 돼요. 틀리셔도 되는데 그쵸? 틀리셔도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나중에 필요하면은 이제 쓰다 보면 외워지니까 지금은 틀리셔도 됩니다. 여기 틀리셔도 됩니다. 이게 숫자는 사실 별로 안 써서 네. 뭐 리눅스 명령어를 여러분이 잘 쓰실지도 의문이긴 한데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으니까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거를 좀 많이 틀리셨는데 제가 힌트를 이렇게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파일 타입을 확인할 때는 일단 그 파일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위치 명령어로 LS를 찾은 다음에 해야 되죠.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10초 너무 긴 것 같아서 20초는 긴 것 같아서 10초로 바꿀게요. 10초 너무 짧은가? 15초. 고민 한번 해보세요. 15초만.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파일을 하는데 LS가 일단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LS의 근거지 그 파일 자체를 찾은 다음에 그 파일 자체에 대해서 파일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LS가 있는 거는 여기죠. USR B는 LS예요. 그럼 이거를 중첩에서 수행할 때는 커맨드 서브스티튜션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건데 이게 생소해서 그런지 좀 잘 못 쓰셨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이 사용법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아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셨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거랑 이거도 좀 틀리신 분들이 있어서 이게 좀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드 스플리팅은 되게 이 쉘에서 되게 핵심적인 그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 중에 하나라서 이거 차이를 좀 확실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다시 냈습니다.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다른지. 제가 이거는 30초를 드릴게요. 아이고.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네.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일단 B부터 D까지 이거 점점은 그냥 보시면 아시겠죠? 이거를 필요할 때는 또 찾아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D 점점 B는 역순인데 역순도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이거랑 이거 차이는 지금 이거잖아요. 언더바.
언더바의 차이가 있는데 이 언더바를 붙이면은 이게 한 덩어리가 되잖아요, 지금. 이거는 서로가 다른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B부터 D 하면 B, C, D잖아요. 세 개인데 이게 이거 세 개, 이거 세 개. 이거는 그냥 B, C, D, D, C, B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출력이 되고요. 그냥 에코가 얘도 에코하고 얘도 에코하고 해가지고 그냥 따로따로 해가지고 세 개, 세 개, 여섯 개. 총 B, C, D, D, C, B 이렇게 나오고 얘는 이게 한 덩인데 얘가 두 개가 이제 곱셈 연산식으로 돼가지고 BCD 곱하기 DCB 해가지고 B 언더바 D, B 언더바 C, B 언더바 D, B 아이고 말이 꼬이네.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이게 따다다다 곱셈 연산으로 나온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해보세요. 확인을 해보십시오. B 언더바 D, B 언더바 C, B 언더바 B 한 다음에 여기서 또 바뀌고 C 언더바 D, C 언더바 C, C 언더바 B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이거 언더바를 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6개, 3개, 3개. 이거는 3개 곱하기 3개 해서 9개. 이렇게 다르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많이 틀렸는데 제가 그때 이거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30초 동안. 이거 30초 생각할 만합니다. 네. 네. 이게 저번에 이 괄호를 이용하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캐릭터 집합으로 묶어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거를 뭐 출력한다. 그러니까 뭐 A, B, C. 에코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있냐? 만약에 A랑 C로 시작하는 애를 출력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지금 A랑 C로 시작하는 얘 세 개가 출력이 되죠. 이거를 이용하는 건데 이제 문제가 뭐냐? 현재 작업 디렉토리와 그 부모 디렉토리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지금 얘네 둘이가 보통 작업할 때 이런 ls 명령어를 할 때 얘네 둘이는 거의 필요가 없어요. 쓰잘데기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는 항상 들어가 있어서 얘네를 잘라줘야 되는데 이제 그걸 하는 방법이 이건데 이게 부득이하게 ls 명령어가 아니라 지금 내가 에코를 써서 얘를 쉘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필요가 만약에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패스네임 익스펜션을 이용해서 얘네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 얘네 둘만 딱 빼고 일단은 숨긴 파일은 점으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냥 별을 찍으면은 여기에는 숨긴 파일이 표시가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찍어주고 이걸 먼저 이걸로 시작하는 거면은 얘도 포함되고 얘도 포함되죠. 근데 여기에서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일단 한 글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 글자가 되니까 이 별은 일단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두 글자가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단 얘는 날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두 번째 글자는 느낌표가 점이 아닌 거죠. 그 얘도 안 되겠죠. 점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 글자는 점이 아닌. 그래서 얘네 날아가고 그 나머지. 이렇게 하면은 모든 숨긴 파일이 표시가 됩니다. 이게 모든 숨긴 파일 표시예요. 다 보시면은 점으로 시작하는 애들만 출력이 됐죠. 근데 여기다가 점으로 그냥 모든 파일 방금 현재 작업 디렉토리랑 그 부모 디렉토리를 제외하고 현재 작업 디렉토리 내 숨긴 파일을 포함한 모든 파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숨긴 파일인데 그럼 모든 파일은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2번 이렇게 띄어쓰기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이거를 마치신 분이 제가 그때 보니까 10명이 안 되더라고요. 6명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적인 거는 길이에 대한 일단 개념을 아시면 좋아요. 그 뒤에 이제 그래프에서 이 정규 표현식 나타낼 때도 길이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 길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캐릭터로 묶어주는데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점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이 점은 네, 네, 뭐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이 너무 길면 또 이상하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따로, 이거 따로. 이거는 숨긴 파일, 이거는 그 밖에 나머지 모든 파일. 고 이건 이제 커팅의 차이를 보려고 하는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어딨어? 어떤 게 커팅이 되고 어떤 게 커팅이 안 될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이거는 그냥 문자열인데 여기 커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워드 스플리팅을 생각하고 에코 텍스트 하면 텍스트는 일단 출력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패스네임 익스펜션을 써서 텍스트로 끝나는 파일인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현재 디렉토리 이게 좀 애매한데 어쨌든 그냥 이 디렉토리에 있다고 할게요. 이 홈 디렉토리에 점 텍스트로 끝나는 파일이 a 점 텍스트가 있으면은 이거의 결과는 a 점 텍스트겠죠. 그리고 이게 띄어쓰기니까 그냥 따로따로 A랑 B 그냥 A, B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그냥 어 그냥 A, B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냥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붙였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커맨드 서브스티튜션이죠. 그래서 에코로 에코를 또 안에서 실행을 하면은 푸가 이제 출력이 되겠죠. 여기가 그래서 이제 푸로 대체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아리스메틱 익스펜션 수행돼서 3, 5, 15, 105가 출력이 되네요. 그리고 유저는 여기서 말했지만 준이죠. 그래서 이거는 다 일단 되는데 여기에서 하면은 뭐냐 더블 커팅이잖아요. 더블 커팅 그때 말씀드렸지만 뭐 아까는 느낌표도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달러 사인이랑 백슬래시야. 근데 여기 백슬래시는 제가 넣지 않았는데 달러 사인은 일단 무효화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얘네는 무효화가 안 되고 얘네는 그냥 무효화가 되는 거죠.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게 뒤에 제가 답안을 해놨는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싱글 커트는 그냥 그대로. 왜냐 다 무효화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에코 푸 그대로 나왔고 2 더하기 2도 나왔고 준이도 나왔는데 이 앞에 있는 애들은 얘는 패스네임 익스펜션이 안 먹어서 그냥 그대로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죠. 이것도 이 뭐라 그래야지 명칭을? 브레이스 익스펜션이 안 돼서 이것도 그대로 출력이 됐고 얘는 그냥 다 출력이 되고 네,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고 CL에서 되게 신기하면서 그 GUI로 못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이게 기반이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를 내가 막 숙달을 하고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있다는 걸 아시고 나중에 이제 배우실 때는 또 배우시면 됩니다. 일단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차이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랩은 되게 중요한데
그랩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하면서 중요한 그런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또 리눅스의 장점인데 이 쉘에서 또 그랩이라는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이제 그랩은 기본적으로는 정의는 파일에서 이제 정규 표현식, 레귤러 익스프레션, 정규 표현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규 표현식에 일치하는 줄들을 출력을 합니다. 인자를 보시면 이제 옵션을 받고 정규 표현식을 필수로 받고 얘네는 이제 그 선택이죠. 이 괄호로 쌓인 거 그때 제가 첫 번째 수업인가 두 번째 수업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옵션인데 그리고 이제 파일들을 이제 입력을 받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일단 이런 옵션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옵션들이 있고요. 일단 아까도 그 히스토리 할 때 보여드렸던 건데 이렇게 출력물이 나오는 거를 그랩에다가 파일로 넘기면은 그러니까 인자로 이거 대신에 이렇게 넘기면은 여기에서 얘가 효력을 발휘하죠. 여기서 지금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그 문자들을 나타내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 패턴에 일치하는 게 이제 출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집이라고 쓰면은 이 정규 표현식 상에서는 이거를 그냥 포함하는 문자열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얘는 이제 그 대소문자 구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하면은 안 되죠. 출력이 없어요, 여기는. 근데 이 i라는 옵션을 주면은 대소문자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네, 대소문자 구분이 없어져서 다 검색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집이 이 이것만 만약에 대문자 i다 하면은 그래도 됩니다. 이 하나하나 문자가 다 대소문자 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 된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알아두시면은 근데 얘네들은 기본 옵션이라서 얘네들은 알아두시면 다 좋습니다. 일단 한 번씩 읽어보세요. 제가 하나하나씩 예제를 다 넣긴 했는데 C를 하면은 그냥 출력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출력물의 개수가 나옵니다. 라인 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V를 하게 되면은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VC를 해가지고 일치하지 않는 줄의 수가 돼서 지금 USR 빈에 집을 포함하지 않는 게 2349개. 저는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은 2369개죠. 그래서 이렇게 워드 카운트로 라인 출력했을 때 똑같은 거 볼 수 있습니다. 똑같죠? 그리고 이제 L 하면은 파일 이름이 출력이 되는데 이제 LSL 옵션 줘가지고 쫙 나오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집이 여기 보면 20개가 있잖아요. 그 20개가 있으니까 한 개라도 있으면 일단 성공을 한 거죠. 성공을 했는데 그럼 그때 파일 이름이 뭐냐? 지금 얘네는 여러 개의 파일을 보낸 게 아니라 지금 이 ls 명령어의 결과를 이 출력을 스탠다드 아웃을 스탠다드 인풋으로 리디렉션해서 넘겨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일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파일이죠. 스탠다드 인풋이. 그래서 스탠다드 인풋이 L 옵션 줘가지고 나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렇게 해서 USR B는 이 파일로 지금 이거 한번 수행을 해보세요. 저도 따라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만들어 봅시다, 지금. L 옵션 줬나? 안 줬네. B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패스네임 익스펜션으로 파일 여러 개를 입력으로 보낼 수 있고 그거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파일을 여러 개 보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일 이름이 같이 출력이 돼요. 그래서 뭐 n 옵션을 빼면은 그냥 딜 리스트 USR 빈에만 있어서 빈 텍스트 bzip2, bzip2 리커버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n 옵션을 줘서 라인 번호까지 출력이 되게끔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H 옵션을 주면은
이게 지금 여러 개의 파일인데 이 여러 개의 파일에서 지금 어떤 파일에서 되는지 원래 기본으로 출력이 되지만 그거를 없앨 수 있는 거죠. 이 H 옵션을 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지금 당장 기억하고 있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 표현식 본격적으로 설명을 이제 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자열을 나타내는 패턴이고요. 이제 두 종류의 정규 표현식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배울 거는 포식스 지금 이게 저번에 설명드렸죠. 포터블 오퍼레이팅 시스템 인터페이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리눅스 유닉스 기반의 그 호환되는 그 체제에서 쓰는 그 인터페이스들인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정규 표현식을 베이직 레귤러 익스프레션 해서 표준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표준에서 확장해서 또 익스텐디드 레귤러 익스프레션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배울 거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펄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쓰는 펄 또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여러분이 아마 이거를 좀 배워두시면은 나중에 이제 뭐 웹 프로그래밍,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거 할 때 뭐 핸드폰 번호 같은 거 있잖아요. 핸드폰 번호가 보통 우리 010으로 시작하고 뭐 짝대기가 있으면 짝대기 한 다음에 뭐 숫자 4개, 그 다음에 또 짝대기 숫자 4개 이 패턴을 정규 표현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면은 그런 거 이제 이해할 때 또 뭐 코딩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 표현식을 이 패턴을 나타내려면 당연히 특수 문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특수 문자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배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2개만 딱 배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3개죠. 3개를 배울 겁니다. 기능은 2개고 3개. 그래서 먼저는 이 점은 그냥 아무 문자인데 길이를 차지하는 거죠. 아까 그 우리가 그 대괄호 딱딱 씌워가지고 그 패스네임 할 때 그 캐릭터 집합을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그거의 어떤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앵커는 그냥 라인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그 앵커가 이제 닫히잖아요. 그 배에서 닻을 내릴 때 할 때 닻인데 그러니까 어떤 중심 기준을 잡아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눈웃음 모양은 이제 라인의 시작을 뜻하고 이거는 달러 사인은 끝을 뜻합니다. 이게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그 익스펜션에서 이 달러 사인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인자를 넘길 때 이 레직스 인자를 넘길 때 익스펜션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막으려면 커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완전 막을 수 있는 게 싱글 커팅이잖아요. 그래서 싱글 커팅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인자로 어떤 그 결과 자체를 뭐 넘기려고 한다. 그러니까 익스펜션을 한 결과를 넘기려고 한다 하면은 뭐 더블 커팅이나 뭐 그냥 커팅 안 하고 이렇게 넘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내가 의도한 대로 그 인자가 만들어지는 거를 생각을 하고 그 고려를 적절히 해가지고 커팅을 해서 넘겨야 된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싱글 커팅을 일반적으로 더 추천한다. 근데 저는 이게 손에 이게 더블 커팅이 익어가지고 더블 커팅 했는데 사실 얘네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더블 커팅 하나 안 하나 상관없는 친구들이라서 여기에선 문제가 안 됐는데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점부터 예제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눠놨는데 점을 하게 되면은 글자가 하나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랩 C하고 집 하면은 이게 집을 포함한 거잖아요. 그래서 USR 빈에 집을 포함한 게 20줄인데 점 집을 하면은 집이 있는데 뭐 A 집이든 B 집이든 그러니까 문자 하나니까 뭐 점 집 이렇게 하면은 그 이게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 받아들일 때 뭐 A 집, B 집, C 집 뭐 그리고 특수문자로 취급이 안 되는 뭐 이런 건 안 되나? 이것도 뭐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 안에 특수문자가 아니죠? 뭐 이런 것도 되겠죠? 또 뭐가 있나? 뭐 이것도 되게
뭐 이런 식의 모든 문자열들 있잖아요. 이 문자열들이 포함되는. 그래서 이게 차이를 지금 보여드린 건데 이게 집만 있는 게 있어요. 보면은 앞에 문자가 없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빼면은 얘네 지금 7개잖아요. 7개 빼면 13개. 이렇게 나오는 이 차이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앵커를 보실 건데 앵커는 집으로 끝나는 거를 또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 볼 수 있고 이제 여기에서는 lsl 명령어인데 여러분이 이제 유념을 하셔야 될 게 lsl 명령하면 이거 하나하나가 라인이잖아요. 그럼 끝에는 이제 집으로 끝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시작을 집으로 했잖아요. 근데 시작이 우리가 다 보면은 이거잖아요. 이 소유권 관련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치되는 게 없어서 출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LSL 할 때는 그러니까 라인이 하나하나가 다 그 그랩의 그 검증의 대상이 된다는 거를 유념하시면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파일 이름만 대상이 아니라 이 라인 자체가 검증 대상이라는 거.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이 얘는 상관이 없는데 그 우리가 익스펜션 배울 때 이거는 따로 안 배웠잖아요. 근데 달러 사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익스펜션에 있죠. 익스펜션에 있다. 이건 익스펜션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떼도 돼요. 커팅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건 커팅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지금 이게 더블 커팅이라서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싱글 커팅이 더 정확한데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내서 상관없는 건데 뭐 문자를 붙여서 쓴다거나 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정확하게 할 때는 싱글 커팅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여기선 더블 커팅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정확한 거는 싱글 커팅. 그래서 이것처럼 싱글 커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익스펜션 안 되는 걸 고려했을 때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하고 집 해도 되고 이거는 여기서는 뭐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싱글 커팅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개를 섞어서 그냥 집만 이렇게 검색할 수도 있죠. 시작하고 끝나고. 지금 보시면 이거는 출력이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출력이 얘네가 다 여러 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연습하기 좋은 그게 파일이 있는데 이게 사전이 있어요. 단어들이 쫙 있는 이 파일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그 대소문자 상관없는 그 옵션이잖아요. 그래서 싱글 코팅해서 .j.r 하면은 이게 5글자고 세 번째가 j 마지막이 r로 끝나는 대소문자 상관없이 그 모든 단어를 출력해라 하면은 메이저가 나와요. 메이저가 이제 앞에 대문자로 시작한 거랑 소문자로 시작한 거 두 개가 나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번 그냥 타이핑을 한번 해보세요. 달러 사인만 쓰는 거는 상관이 없네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문제가 생기네요. 그러니까 달러 사인 하나만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아까 집 이것도 효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집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집으로 끝나는 그 의미를 갖는 정규 표현식이 돼서 효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뭐 .j 뭐 다른 것도 해보셔도 됩니다. A로 시작하고 두 번째가 C인 아무거나 오 되게 많네.
오, 뭐야. 엄청 많네. 아, A로 시작한 걸 하려면은 앵커를 붙여줘야 되죠? 그래도 많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재밌죠? 이 정규 표현식을 잘 알면은 이게 문자열 표현하는 게 되게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배울 거고 이게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네. 그래서 이게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연습 문제를 해보시죠. 이게 오늘은 그냥 쪽지 시험을 없는 걸로 하고 실습 쪽지 시험을 제가 이론이나 실습이나 둘 다 못 만들어서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이거 한번 해보시죠. 1분 30초, 30초씩. 너무 많나?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연습 한번 해보세요. 네, 시간이 됐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문제는 아까 그 말씀드린 단어 사전에서 두 번째가 J, 네 번째 글자가 K인 줄을 출력하시오. 인데요. 간단하죠? 이게 일단 정규 표현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가 J, 네 번째가 K. 그러면 일단 두 번째가 J, 네 번째가 K. 이렇게 하면 끝에는 상관없죠? 길이가 몇인지는 상관없고. 그래. 하고 대소문자가 만약에 상관없으면 I 옵션을 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그런 말은 없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뭐 이상한 게 나오네요. 다익스트라랑 이름이 비슷한데 다익스트라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USR 빈에서 파일 이름에 GCC가 포함된 거 이거 간단하죠? 일단 LS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 그랩은 파일을 봤는데 빈과에서 이게 GCC가 포함된 파일명 일단 이 그랩은 파일들을 입력을 받는데 파일 이름에 포함된 거를 출력하라니 이거는 당연히 LS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LS를 쓰면은 얘네 하나하나가 얘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파일 이름이 하나하나가 이제 입력이 되는 거죠. 그 라인이 되는 거죠. 이거 하나가 파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입력이 파일 하나가 되는 거고 그 파일의 라인이 이제 그 파일 이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GCC가 포함되면 된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개수는 26개. 뭐 개수를 하라고는 안 했네요. 그리고 USR 빈과 USR S 빈에서 파일 이름이 I로 시작하는 것이 몇 개인지 출력하시오. 아까 우리 만든 거를 한번 이용해 볼까요? 그래, 뭐 그냥 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두 번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저거 이용을 할게요. 몇 개인지 출력하시오. I dlist 그냥 이렇게 해도 충분하죠? 52개, 48개네요. 각각.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상한 옵션들 섞으면 안 돼요. 지금 H 옵션 주면은 파일 이름
아, 이게 합쳐지겠네요. 이거는 합쳐지고가 아니네요. 저도 이걸 안 해봐서 이거 옵션들을 섞으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거나 막 검색을 해보세요. 저도 막 그런 거를 다 섞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몰라서.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정기 표현식을 설명드린 것 같고, 이런 건 안 되네요. 라인 번호랑 개수는 이제 상충이 되니까 그냥 무시가 되네요. 네. 어느 정도 얼추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네. 계속 그랩을 이제 한 다음 주, 다다음 주도 할지, 다음 주는 일단 수업을 안 하고, 2번 더 그랩을 할지, 1번 더 할지는 이제 보고, 상황 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쉬었다가 11시 10분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답은, 네. 이렇게 있습니다. 11시 1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안 껐네.
시간이 됐네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네, 이어서 이거 수정 또 안 했네. 진짜. 네, 조건 변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건 변수는 저번에 이제 우리가 락이랑 언락을 배워서 이제 공유 자원에 접근하는 거를 제어하는 그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그러면은 그 스레드 간에서 어떻게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스레드가 A라는 작업을 완료해야지 다른 스레드, 뭐 B 스레드가 뭐 C라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뭐 이런 그 얽히고 설킨 그런 선수 조건의 관계들이 있을 때 어떤 변화, 상태의 변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의 만족 여부를 알 수, 알리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조건 변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부연 설명을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만족시 수행이 되고 또 반드시 수행이 되어야 하는 뭐 그런 작업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이제 다른 스레드에서 어떻게 그거를 알리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코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드는 되게 단순한데요. 페어런트가 시작이 돼서 메인 스레드에서 자식을 하나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완료를 하기 전에 그 자식 스레드에서 이제 뭔가 작업을 수행을 하겠죠. 이게 생성이 돼서 수행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후 페어런트의 수행에서 카운터가 반드시 1억 이상이어야 한다면 어떤 코드를 넣어야 할까? 지금 보시면은 리미트 10억까지 반복이 되고 카운터가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1억 이상이어야만 이 밑에 있는 걸 수행한다. 이런 거를 넣는다면은 스레드가 두 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사실 뭐 1억, 10억 이거는 금방 할 수 있는 그 크기라서, 근데 뭐 이게 되게 작업이 오래 걸리는 그 작업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이제 그 문제겠죠. 그냥 끝내는 걸로만 하면은 사실 조인을 쓰면 되는데, 조인이 아니라 이게 왔다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포루프가 있어가지고 포루프 몇 번 반복한 다음에는 여기에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뭐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서 작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 하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조건 변수인데요. 일단 단순한 해결책으로는 사실 while문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핀을 돌면은 시그널보다 카운터가 작을 때, 그러니까 1억보다 작을 때 계속 그냥 반복문을 무한정 수행해서 얘가 그 조건을 넘도록 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인 원하는 작업을, 선수 조건을 만족을 시켜서 작업을 하는, 뭐 지금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그냥 완전 단순하게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도록 해놨지만 어쨌든 그 구조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 단순한 해결책으로는 이렇게 비지 웨이팅으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CPU가 낭비된다는 거. 그러니까 비지 웨이팅을 한다는 거는 이 메인 스레드에서 사실 얘는 이제 선수 작업이 차일드 스레드에서 완성이 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거를 그냥 자기가 CPU를 점유를 한 상태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CPU를 넘겨줘야지 얘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CPU 활용률이 떨어지고 당연히 작업 속도도 느려지겠죠. 그래서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하는 게 이제 조건 변수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변수가 이제 생겼는데, 이 자세한 그 내용은 제가 밑에 이제 또 슬라이드에다가 넣어놨으니까요.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 스레드 보시면은 또 똑같이 구조는 똑같습니다. 하고 이 프린트 마지막에 이제 끝내기 전에 어떻게 이거를 기다릴 거냐 해서 while문 안에서 아까는 원래 스핀을 돌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락이 있고, 왜냐 카운터가 일단 공유 변수니까 락이 있고, 그리고 또 시그널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컨드 웨이트하고 컨드 여기 시그널이 이제 신호를 준다, 신호를 받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 맥락인데, 이거를 할 때 락이 항상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여기 써 있는데요.
일단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일단은 그 흐름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웨이트를 하면은 락을 잡고 될 때까지 일단은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그널이 올 때까지, 이 조건이 만족이 됐다는 시그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스레드가 이 시그널이라는 거를 호출을 해야지 얘가 이제 잠에 들었다가, 지금 여기서는 페어런트 스레드가 이제 메인 스레드가 있고 그다음에 차일드 스레드, 이 두 개 스레드인데, 얘가 잠이 들면 이제 차일드 스레드가 시그널을 호출을 해서 깨워줘야만 얘가 이제 일어날 수 있어서 그 이후에 작업을 할 수 있는데, 뭐 여기에는 작업이 없지만요. 일단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다시 또 락을 내려놓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웨이트를 할 때 비지 웨이팅은 CPU를 자기가 잡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달라져야 되는 게 뭐냐? 얘가 CPU를 내려놔야 되겠죠. 그러면 웨이트를 할 때는 얘가 자야 돼요. 락을 내려놓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락을 잡고 들어와서 이 웨이트 호출이 되면은 락을 내려놔요. 왜냐? 그래야지 얘가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락을 내려놓고 이제 다시 이제 여기서 웨이트이 돼서 깨어나면은 다시 얘가 Y를 돌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럴 때는 또 락이 필요하니까, 이게 끝나고 여기에 다시 얘가 돌아와서 Y를 만약에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지 않더라도 이게 스레드가 왔다 갔다 할 때 얘가 다시 Y를 돌 때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락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웨이트이 돌아오면은 또 락이 자동으로 얘가 이제 얻었다가 잘 때는 다시 락을 내놓고, 그게 이제 아토믹하게 수행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토믹하다는 거는 이제 그 하드웨어에서 구분이 안 되는 하나의 인스트럭션으로 수행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아토믹하게 된다는 거. 이거 뒤에다 라이브러리 설명 있는 데다가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일드는 똑같이, 뭐 아까는 카운터를 그냥 뿔뿔하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락을 본격적으로 걸어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그널 할 때 이제 이 조건이 만족이 됐다, 시그널보다 크거나 같다, 카운터가 1억을 넘었다 하면은 이제 시그널을 보내서 이 잠들은 이 페어런트 스레드, 메인 스레드를 깨워버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제 락이 없다. 그러니까 락을 이걸 안 한다. 락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조건 검사 후에 웨이트를 호출 직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했어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이거를 호출을 안 해요. 일단 인터럽트가 돼서 차일드가 넘어갔어요. 이게 락이 없고 차일드가 넘어가서 차일드가 시그널을 보냈는데 지금 안 잤잖아요. 이게 호출되기 전에 인터럽트 됐으니까 호출되기 전에 시그널 보내고 어차피 뭐 없네 하고 그냥 수행하고 끝났어요. 근데 얘가 이제 다시 돌아왔죠. 메인 스레드 돌아왔는데 웨이트이 이게 호출되는 거예요. 얘 끝났는데, 차일드 끝났는데 웨이트 호출되면 자죠. 근데 자는데 깨워줄 애가 없는 거예요. 그 계속 자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락이 없으면 안 돼요. 락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해 안 되시면은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이해되셨어요? 락이 없으면 안 된다. 네. 네, 네, 한 번씩 써주세요. 이거 진짜 어려운데? 아, 감사합니다. 이 수업 안 듣고 계시나?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은 물어보세요. 제가, 네,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조건 검사가 없이 그냥 웨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할 때 그거를 하려고 이 조건 변수가 있는 건데, 일단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요. 조건 검사가 없다는 거는. 근데 그래도 조건 검사 안 하고 만약에 했을 때를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 또 약간 비슷한데요. 그 락이 없을 때의 경우랑 비슷한데, 조건을 안 하고 여기서 크리에이트 하자마자 만약에 차일드가 수행이 되면은 또 똑같이 시그널 수행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얘가 또 조건을 안 하니까 그냥 바로 들어와서 또 자죠. 차일드가 이미 끝났는데. 자면은, 그러니까 와일이 없이 계속 반복되면서 원래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자버리면은 또 깨워줄 애가 없게 되는 거예요. 조건 검사를 안 하면. 그래서 락이랑 이 조건 검사 와일 이 루틴이 필요하다.
이게 루틴으로서 while과 락 이렇게 해서 이 안에는 사실 지금 카운터가 시그널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 코드상에서는 조건 변수를 원래는 뭐 int, done 이렇게 한 다음에 뭐 while done은 0일 때 뭐 이렇게 수행하고 뭐 while done은 1일 때 수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 안에 있는 게 while이 이제 불리언 어떤 변수를 이용해서 보통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여기에는 카운터랑 시그널이랑 비교해서 이제 불리언을 만든 건데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 던이라는 그러니까 뭐 이름은 상관없고요. 불리언 형식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루틴으로 락을 하고 웨이트나 시그널 하기 전에 락을 하고 그리고 언락을 하고 사이에 while 반복문에다가 이 조건 변수가 들어가는 거. 네, 그게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설명을 하나 안 드렸는데 웨이트를 할 때는 일단 뮤텍스가 전제가 돼야 돼요.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뮤텍스가 없이 웨이트이 들어오면은 영원히 잠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뮤텍스 변수가 있어야 되고 이거는 이제 그 조건 변수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상황이 변했다 안 변했다 이거를 나타내는 변수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이니셜라이저 쓰는 방법 비슷합니다. 뮤텍스 컨드 이름만 다르죠. 그리고 시그널 할 때는 따로 뮤텍스를 인자로 받지는 않고 그냥 이 조건 변수에 대해서만 하면 된다는 거. 근데 이게 그러면 시그널은 락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되게 애매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락을 쓰세요. 그건 그냥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락을 쓰시면 됩니다. 시그널 할 때도. 웨이트 할 때는 당연히 써야 되고요. 시그널 할 때도 락을 무조건 쓰시라는 거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번에 이제 저희가 썼던 것 중에 쓸 것만 이렇게 그대로 복붙한 거예요. 여기 위에 두 슬라이드는 그대로 복붙한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pthread 옵션을 주셔야 됩니다. 컴파일할 때. 그리고 이제 조건 변수에 대해서 라이브러리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방금 보셨듯이 시그널이랑 웨이트 있고 이 컨드 상수가 있고 컨드 상수 이니셜라이저 비슷합니다. 말씀드렸죠. 시그널은 이제 조건 변수에 대해서 그 조건 변수를 사용하는 어떤 스레드들이 있을 때 그 스레드들 중에서 블락된 스레드가 있으면은 그 스레드 중에서 최소 하나를 블락을 해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끔 CPU를 취해가지고 실행을 하게끔 시그널을 줘서 언블락 한다는 거. 그리고 웨이트는 이제 시그널을 받을 때까지 블락 된다는 거. 블락이라는 거는 슬립, 블락. 우리 5 스테이지에서 러닝 상태가 아니라 그 블락 상태의 그 블락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CPU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거. 메모리에는 있지만 CPU는 차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락을 무조건 갖고 있을 것을 전제합니다. 락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웨이트를 들어가면은 영원히 자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 아토미컬리 하게 실행이 된다는 거. 락을 풀어내고 그러니까 락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락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와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락을 갖고 있고 이거는 일단 별도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호출이 될 때 이제 다른 스레드가 실행이 돼야 되니까 비지 웨이팅을 하지 않으려면 락을 풀어야지 되죠. 락을 풀고 바로 자요. 그게 이제 아토믹하게 수행이 된다는 거예요. 락을 풀고 바로 잔다. 그러니까 락을 풀고 앉아. 그러면은 그러면 안 되죠. 락을 풀고 바로 자요.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일어날 때도 이제 락을 얻고 바로 수행이 되겠죠. 이렇게 바로 락을 얻고 여기서 다시 이 카운터가 이제 공유 변수니까
사실 뭐 여기는 풀풀 카운터만 풀풀 해가지고 상관없는데 그래도 상관이 있습니다. 이게 풀풀 안 한 거를 갖고 가서 할 수도 있으니까 공유 자원에 접근을 같이 한 거기 때문에 락이 필요하죠. 네, 아토믹하게 스윙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그 프로듀서, 컨슈머, 프라브럼 우리 그 이론 시간에 배웠죠. 이게 생산자, 소비자 문제인데 생산자들은 이제 데이터를 만들고 소비자들은 데이터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버퍼가 있어요. 버퍼가 있는데 버퍼에 이거를 그림으로 일단 이렇게 아이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을 이제 넣는 애가 있고 쓰는 애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네가 이렇게 동시성 문제가 당연히 그냥 딱 봐도 발생을 하겠죠. 누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없어요. 없는데 얘가 아무것도 없을 때 얘가 가져가려 그러면은 또 문제가 생길 거고 꽉 차 있을 때 얘가 또 쓰려 그러면 문제가 생길 거고 지금 얘가 뭐 여기에다가 넣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이 가져가는 애가 그냥 여기에다가 넣었는데 여기에서 막 이상한 데서 갖고 가고 있어.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아, 이건 상관없네요. 이 갖고 가는 거는 뭐 순서는 각자 이제 따로따로니까 이거 보시면 알아요. 제가 이 그림으로 설명하기 좀 애매한데 일단 코드로 이따가 또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일단은 아까 그 조건 변수를 봤잖아요. 그럼 이게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 꽉 차 있는 상황이 있고 아예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데이터가 없을 때는 얘가 못 가져가죠. 그래서 이 프로듀서가 여기다 채워줘야 되고 데이터가 꽉 차 있을 때는 얘가 가져가야지만 프로듀서가 여기다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죠. 꽉 차 있을 때, 안 차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갖고 갔다는 거를 알리는 거, 아니면 내가 썼다는 거를 알리는 거. 이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내가 채운다. 내가 사용했다. use fill 이렇게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조건 변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추가를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컨슈머는 아무것도 없으면은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채워줘라. 그 프로듀서는 야 채웠다 가져가라 하고 알려주는 거죠. 뭐 기다리고 있는 애가 있으면은 걔를 깨워주는 거 기다리고 있는 애가 없으면 뭐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시그널만 또 설명드리면은 이제 여러분이 또 이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뮤텍스를 또 같이 사용해야 되는 게 뮤텍스는 또 언제 사용하냐? 어,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꽉 찼어요 지금 꽉 찼는데 프로듀서가 꽉 찬 상태에서 또 넣으려 그래요. 그럼 안 되겠죠. 얘 막아야 돼요. 그래서 얘가 락을 못 갖게 해야 됩니다. 똑같아요. 다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컨슈머가 가져가려 그래요. 안 돼요. 막아야 돼요. 거기서 이제 공유 자원을 쓰는 그 부분에 있어서 뮤텍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용할 때는 이 구조고 추가할 때는 그 구조고 사용한다 할 때는 이제 프로듀서가 컨슈머가 이제 내가 사용했다.
너 뭐 가져와. 아니, 내가 사용했으니까 추가해줘라. 그러니까 비면 안 되니까 추가해줘라. 빈 공간이 생겼다 추가해줘라. 이거를 알리는 게 이제 컨슈머가 할 일이고, 프로듀서는 이제 빈 공간이 하나라도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야, 여기 빈 공간 좀 만들어줘. 못 넣겠어. 만들어줘. 하고 이제 프로듀서가 기다리는 거죠. 컨드 웨이트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 변수의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뮤텍스 설명을 제가 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상하면은 지적을 해주세요. 이게 저도 사람이라서, 이 뮤텍스는 얘네가 이제 개수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 총 5개, 하나도 없을 때가 0이고, 이게 개수를 세야 돼요. 카운팅을 해야 돼요. 왜냐? 지금 꽉 찼냐 안 찼냐를 판단을 하려면은 일단 버퍼의 크기가 뭐 10이다 했을 때, 여기서 그냥 5라고 할게요. 버퍼의 크기가 5인데 지금 몇 개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거를 알아야지 이제 얘가 들어갈지 말지를 이제, 그러니까 꽉 찼는데 버퍼가 지금 크기가 5고 만약에 카운터가 5다 하면은 이제 여기서 컨슈머는 들어가도 되는데 프로듀서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똑같이 이제 반대로 0이다. 다 비었다. 여기서는 프로듀서는 들어가도 되는데 컨슈머는 들어가면 안 되죠. 0일 때는 안 되잖아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뮤텍스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굴을 보면서 소통하는 게 아니라서 참 힘드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과제를 수행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코드를 올렸어요. 이게 저번에 이제 03 할 때 클론 하셔가지고 하신 분이 있으면은 패치를 한 다음에, 패치를 하고 나서 풀을 하면은 이거 코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PC CV 홈워크 C를 이제 이거를 가지고 과제를 수행하시면 되는데, 이걸 일단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하나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프로듀서 컨슈머 프로브럼의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라이브러리는 쓰는 게 거의 없고, 이 스탠다드 IO랑 피스레드 일단 기본적으로 쓰고, 이거는 슬립인데, 이 마이크로 단위의 슬립, 그냥 슬립은 이제 그냥 초 단위고, 마이크로 슬립은 유슬립은 마이크로 초 단위의 슬립인데요. 이거는 스레드 간의 간격을 주려고 일부러 그냥 추가한 거예요. 이미 계속 이게 섞이도록 하려고. 슬립을 안 하면은 뭔가 좀 순서대로, 그냥 만들어진 순서대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서 임의성을 조금 주려고 이걸 넣은 거고, 사실 없어도 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맥스는 버퍼 사이즈고요. 버퍼.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프로듀서의 개수가 프로듀서 사이즈 3개고 컨슈머의 개수는 7개입니다. 임의로 제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뭐 수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3개, 7개 만들고 그 개수만큼 만들고요. 스레드를 만들고, 그럼 총 지금 10개의 스레드죠. 어차피 메인 스레드에서는 작업하는 게 크리에이트하고 조인하고 끝나니까 10개의 스레드가 이 위에서, 메인 스레드 위에서 계속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고 나서, 조인까지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이템은 한 번 돌 때 루프를, 아까는 이제 이거 설명드릴 때는 이건 한 번 하고 그냥 끝났잖아요. 물론 이 포가 그냥 계속 돌고 그냥 하나 더 하고 하나 더 하고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이게 조건 검사를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거랑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돌아가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개를 생산을 하는데 for loop를 돌아요. 하나의 그 생산자가. 근데 이 5개를 만들기 때문에 한 2개 만들다가 다른 애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맥스가 10개니까 만약에 7개가 차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생산자가 자기가 할당 받았어요. CPU를. 그래서 3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웨이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슈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1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버퍼에 아이템이 1개가 있는데 컨슈머가 할당을 받았어요. 그럼 1개를 소모를 하고 그 다음에 또 1개를 소모할 수 있는데 그 스레드는 그 다음에 그 소모를 못 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거죠. 비었으니까 버퍼가.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버퍼 구조를 여기서는 서큘러 큐로, 그러니까 원형 큐로 뒀어요. 원형 큐 아시죠? 원형 큐는 이게 포인터예요. 이게 컨슈머 C라고 할게요. CP 컨슈머 포인터, 그리고 얘가 프로듀서 포인터 해서 만들면은, 만약에 얘가 5개를 넣었어요. 하나, 둘, 셋, 넷, 5. 그럼 얘가 일로 옮겨지겠죠. 컨슈머 포인터는 그대로고. 이게 각자 가는 거예요. 얘는 여기에서 점점 이렇게 뽑아내고 얘는 이렇게 가고. 그럼 여기가 이미 소모가 됐으니까 원형 큐니까 여기 끝. 그 다음에 채워줄 곳은 여기로 가는 거고, 똑같이 소모하는 애도 이게 가다가 했다 하면은 이 다음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음 거를 어떻게 넘기냐 그 문제인데, 그건 이제 이 모듈러 연산으로 짜시면 됩니다. 이게 과제인데 사실 모듈러 연산으로 짜시면 됩니다. 네, 그렇고, 네, 원형큐로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변수들 하나 설명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넣는 게 푸시고 빼는 게 컨슈머가 계신데, 이 각각의 방금 말씀드린 포인터를 나타낸 변수고요. 그리고 이제 출력을 위해서 이제 id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건들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냥 만든 거고. 그리고 이 id의 변할 때 혹시 몰라서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짧은 거에서는 이것도 이제 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으로 그 사용하고 추가하고 하는 거에 대한 조건 변수를 여러분이 뮤텍스랑 조건 변수들을 여기다가 밑에 있는 변수랑 함수들, 이 뒤에 나오는 함수들 참조해서 여기다가 선언을 해주셔서 여기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네, 여기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듀서랑 컨슈머가 있고 get이랑 푸시 있습니다. get이 컨슈머고 푸시 프로듀서입니다. 그러니까 푸시 이제 가져오는 거고, 아니 추가를 하는 거고, get이 이제 가져오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이 아이디를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호출되는 애들마다 순서대로 지금 프로듀서는 아까 5개였나? 프로듀서는 3개, 컨슈머는 7개니까 1번부터 3번까지 이렇게 생기겠죠. 근데 이거를 또 충돌하지 않게끔 그냥 이렇게 제가 만들어 둔 거고요. 이건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 해놔서 이 프로듀서 몇 번 프로듀서가 뭐를 풋했다 해가지고 여기 출력물은 제가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여러분은 이 부분만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관련해서 그 조건 변수랑 뮤텍스를 아까 봤던 예제랑 그 설명을 듣고 여기다가 그 라이브러리랑 보시고 여기다가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유슬립 말씀드렸듯이 이게 포문을 돌 때 텀을 두려고, 그러니까 임의성을 줘서 순서가 막 좀 뒤죽박죽 섞이도록 하려고 그냥 뒀는데, 이거 사실 지우셔도 됩니다. 잘 그냥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동작상의 그 중요한 부분 아니고 차이를 두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get이랑 put을 또 여러분이 만드셔야 되는데,
리턴은 이제 성공을 하면은 get은 그 버퍼에서 가져오는 아이템의 그 값을 가져와야 되고요. 그 get 포인터가 가리키는 그 값을 갖고 와야 되고, 여기는 좀 말이 애매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추가를 하고 나서 포인터에 있는 값을 가져오시, 그냥 이 배를 성공하면은 이 배를 리턴하시면 돼요. 사실 뭐 이거를 이 출력이 없을 때는 풋은 보이드로 하고, 그냥 기능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오류 검사하려고 이렇게 리턴을 넣어놨는데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리턴하면 되시고, 이 안에 코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듈러 연산으로 짜서 계속 이렇게 포인터가 넘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이 잘 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시면은, 이 코드를 잘 짜면은요 이렇게 나오는데, 코드를 잘 못 짜면은 이렇게 empty인 경우나 뭐 full인 경우에, 지금 제가 이렇게 넣었잖아요. 버퍼가 찼다, 버퍼가 비었다, 마이너스 1을 출력하게끔 해서 마이너스 1일 때는 이게 출력이 되게끔 이렇게 짜놨어요. 제가 검증하려고 이렇게 짜놨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여기 안에다가 잘 짠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몇 번을 실행시키든 이렇게 나와야 돼요. 100번을 실행하든 1000번을 실행하든 이렇게 나와야 돼. 이게 나오면은 틀린 거죠. 코딩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끔 과제를 짜면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과제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스레드 이 변수들 만들고, p스레드 변수들 만들고, get이랑 put, 그리고 컨슈머 프로듀서 함수를 완전하게 잘 작성해서 이 예상 출력처럼 만드는 거고요. 이 모든 순서가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다를 가능성이 훨씬 99.9% 높죠.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여기다 써놨지만 이 포문이 출력이 0부터 그 아이템 개수만큼이잖아요. 5개 생산하는 애는 5개. 그러니까 0부터 4번까지. 컨슈머는 0부터 1까지.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러니까 컨슈머는 2번 반복하고 프로듀서는 5번 반복하는데, 풋 할 때 그냥 이 i 값을 넣잖아요. 그러면 0부터 4까지 들어가겠죠. 0부터 4까지 들어가고, get은 그냥 그거 가지고 get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0부터 4밖에 없죠. 이 풋이랑 get 보면은. 그리고 프로듀서 1, 2, 3, 4, 5, 아니 1, 2, 3, 이 세 개마다 다 0번부터 4번까지가 다 있습니다. 순서는 이게, 그러니까 프로듀서의 순서랑 컨슈머의 순서는 뒤죽박죽이어도 한 프로듀서의 순서는 0, 보시면은 여기 프로듀서 1번 있죠? 1번 1 여기 있죠? 0, 1, 그리고 프로듀서 1번 여기 2, 프로듀서 1번. 이게 순서가 이렇게 있어서 출력을 보시면은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 0, 1, 2, 3, 4 이 순서는 유지가 된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개수도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요. 이거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건데, 이 pthread 함수를 안 쓰고 이렇게 뭐 프린트 문을 짤 수 있죠? 이렇게 하드 코딩으로 짜면은 당연히 오답입니다. 그냥 빵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감점의 요인인데, 이거를 올바르게 사용을 안 했는데 우연히 좋은 결과 나왔어요. 이런 결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고 잘못 짰는데, 그런 경우에는 감점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나온 좋은 결과로 보고서를 쓰면 안 되고, 100번 시도하면 100번 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empty나 full의 이 상황이 없이 나와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과제고요. 과제인데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수요일 6시부터 7시까지 운영체제 중간고사 시험이고, 범위는 IO 매니지먼트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험을 보는데, 기간은, 그래서 이 과제 기간은 중간고사 끝나고 이후로 21일이 이제 시험일인데 27일까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는 pc_cv_학번.c 이렇게 작성해서 컴파일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서요. 컴파일 옵션은 pthread 옵션 주시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컴파일 할 때 pthread 옵션 주시면 되고, 작성하고, 그리고 보고서에는 코드 이미지랑 이런 코드를 자기가 짰을 거 아니에요. 짠 거에 대한 설명, 왜 그렇게 짰는지 설명을 하고, 그리고 결과 화면도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뭐 느낀 점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실수하신 분들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PDF 형식을, 그러니까 PDF 말고 다른 형식으로 제출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이걸 과제를 채점을 완전하게 안 해서 이게 더 있는지 어떤지를 모르는데, 제가 기한 안에 제출하셨으면은 이거를 만약에 잘못하셨으면은 제가 말씀을 드려서 파일을 다시 받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뼈대 코드는 여기서 받으시면 됩니다. 네, 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족보를 제가 제가 있는 거 중에서 몇 개를 슬랙에다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실습 내용은 시험에 아마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네, 아마 안 들어갈 거고, 이게 분반마다 또 실습에 좀 차이가 있어서 사실, 네, 이론이 OS는 또 중요하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 리눅스 명령어는 여러분의 어떤 컴공적인 어떤 교양으로서 좀 나 이런 거 안다, 이게 좀 간지 나잖아요. 그리고 진짜 실제로도 실용적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쓴다면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실습 내용은 시험에 안 들어가고, 그 족보는 제가 몇 개 해서 슬랙에다가 오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랑 지난주 거를 그 쪽지 시험들을 안 올렸는데, 그것도 빠르게 좀, 바빠가지고, 제가 오늘도, 이게 이론이랑 쪽지 시험 오늘도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좀 아쉽네요. 그거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 근데 이게, 질문을 안 하셔서, 이게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건지,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질문이 안 나와서, 이거를, 일단은 중간고사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주부터 과제를 하시고, 다음 주에 과제할 때 물어보세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아니면은 여러분이 머리가 좋으셔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운영체제 열심히 하시고, 제가 오늘 중으로 최대한 그 족보 올려드릴 테니까 족보를 풀어보시고, 답지도 있으면은 답지를 올려드릴 건데, 모르는 거 있으면은 뭐 물어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겐톡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DM으로 하지 마시고요. 공공 질문으로, 그런 이론 질문 및 답변, 거기에 아마 한 번도 슬랙 그 메시지가 올라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올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이제 그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할 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족보도 좀 친구들한테 좀 공유 좀 해주시고요. 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영상은 제가 이거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